주식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상승장은 내가 잘해서 버는 게 아니라고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저 시장이 좋은 것뿐입니다. 진짜 실력은 하락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갈린다고 말이죠.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년, 26년의 코스피 시장은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외신과 각종 언론에선 그동안 숨겨왔던 잠재력과 저평가되어 있던 한국 시장이 드디어 주목받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관심 없어 하던 사람도 옆집 누가 돈 벌었다더라. 투자 하나도 몰랐는데 그냥 사면 오르더라. 지금 안 사면 바보 된다라는 말들에 의해 휩쓸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월급만으론 답이 없어 보이고 인생을 뒤바꿔줄 로또는 아무리 사도 답이 보이지 않고 남들 다 보는데 남들 대박 날 때 나만 또 돈 못 버는 기회 창구를 놓친다는 불안감이 잠들지 못할 정도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수소문 끝에 증권사 계좌를 어찌저찌 개설해서 요즘 대세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뛰어들게 됩니다. 처음엔 진짜일까라는 불안감과 걱정을 아는 채 몇백만원 단위로 넣게 됩니다. 그렇게 몇 개월 만에 수익률 50%, 100%를 찍게 됩니다. 그들은 느낍니다. 아, 이때구나. 버티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의 찬스다 라는 생각에 점점 잠식되고 더 불안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단 몇백만원 밖에 원금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죠. 각종 커뮤니티, SNS, 스레드에서 원금 몇천만원으로 몇 억을 벌었다더라 라는 게시글들을 보면 수익이 났음에도 끝없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투자했을 당시에 본인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냥 더 투자하지.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고작 몇백만원 밖에 하지 않았냐? 라며 말이죠. 과거의 자신에게 질타를 날립니다. 기회비용을 놓쳤다는 생각과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1초가 아깝다는 생각에 불안을 떠안은 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봅니다. 바로 대출을 일으켜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러실 수 있어요. 대출이 나쁘냐? 써놔봐. 너 주식 공부 다시 해라. 어린 것이 뭐 나쁘다고 훈수질이냐? 라고 생각될 수 있죠. 아니요. 잠깐 진정하시고 제 생각을 조금 더 들어봐 주세요. 대출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부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한 과정 중 레버리지는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매 시 현찰 박치기로는 몇 억대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저축만 해서는 간극을 좁히기 힘듭니다. 은행의 힘을 빌려 대출,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하는 게 현명한 루트 중 하나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카드론, 햇살론,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받으며 이자 최소 5%에서 법정이자 최대 20%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냥 벌어서 바로 갚아버리면 되지. 호기로운 마인드로 다시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수익 상승을 멈출지 모르는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고공행진을 그립니다. 이러한 장에서 대출로 인한 시드가 커지니 불어나는 수익금도 고작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단위에서 차 한 대 값이 오가는 몇천만원 단위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기분은 최고조 상태가 됩니다. 인터넷에서만 보던 수익 인증 글들에 반열에 올라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식당합니다. 온갖 부러움과 수백 개의 댓글들이 내 게시물로 모여듭니다. 이때 한 번 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죠. 역시 투자라는 건 야수의 심정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이 돈 먹는 게임이야 라고요. 본인이 직접 글도 올려보고 본인이 분석한 앞으로의 주가 전망 관련 뉴스와 유튜브들을 보며 좋았던 문장들만 암기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사랑에 빠집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느덧 레버리지로 돈 버는 방법, 단타로 돈 먹는 매매법, 차트 기술적 분석법 등의 자극적인 썸네일로 장악된 모습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지 않은 건 필터링해서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흔히 확증 편향 상태에 빠지게 되죠. 대출을 일으켰더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게 출시된다고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잠시 증권사 앱을 켜서 내 계좌를 들여다봅니다. 빨간불로 온통 도배되어 있습니다. 수익률도 과거에는 꿈만 꾸었던 세 자릿수가 내 눈앞에 찍혀있죠. 최고 이율과 대출로 일으킨 자산이란 건 어차피 월급으로 커버치고 있으니 이제 우스워 보입니다. 어차피 벌었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한 방에 갚아버리지 뭐. 대수롭지 않긴 생각하며 조금의 변동성은 있어도 어차피 하락장보다 상승폭이 더 크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몇 주 뒤 일이 터지고야 맙니다. 자산이 눈 녹듯이 사라지죠. 하루에 본주가 마이너스 30%까지 빠지고 어떤 날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씩 빠집니다. 그래도 위로합니다. 괜찮아. 아직 수익권이야. 실적 좋으니까. 어차피 많이 벌었으니까. 대출 충분히 갚고도 남으니까 물 타자. 저는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상승장은 없습니다. 시장은 사이클이 있죠. 패닉, 공포, 중립, 환호, 극단적인 탐욕.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만 보아도 시장의 심리가 어떤지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온갖 탐욕이 난무할 때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 건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내가 종목을 몰빵했을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되죠. 믿을 구석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브레이크 없이 악셀만 세게 밟으면 목적지까지의 3시간 거리를 2시간으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순탄한 길일 때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변수를 맞이해 사고가 날 땐 말이 달라집니다. 3시간 거리를 2시간으로 줄이려고 했다가 목적지까지 10시간이 걸리거나 기약 없이 도착하지 못할 수 있죠. 최악의 경우는 사고 난 그 자리에서 영영 한 발걸음도 떼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더 빨리 가려는 건 절대 잘못되지 않았지만 본인의 기준 없이 그저 온전히 감정에만 맡기며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이란 그릇을 파악하지 못한 채 속도 내기만 한 건 크나큰 착오가 있습니다. 그 착오를 파악하지 못한 채 도파민에만 빠져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닌 투기의 방향으로 돌아가 카지노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해 파산으로 끝맺음이 납니다. 원칙, 자산 배분, 투자, 인내심, 철학이 뒷받쳐준 이들만 승리할 수 있었죠. 지금 이 5개의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으신 분들은 수억 원을 벌고 이미 시장에서 담가있던 말을 천천히 빼낼 겁니다. 청년층의 레버리지 투자 확대는 가파르게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올해 4월엔 20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4,239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88억 원 대비 약 2.24배 증가한 수치로 이는 전체 연령대 평균 증가율인 1.96배를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30대, 40대, 50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죠. 무리한 투자로 파산의 늪에 빠진 제 또래들이 많다고 합니다. 군복무하면서 모은 2천만 원을 신용까지 일으켜 3억까지 불린 뒤에 원금까지 다 잃어버린 청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한 비투로 인해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8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 많게는 16만 건까지 증가 예상을 내다보고 있으며 한 법원에 의하면 개인 회생 신청자는 사상 최대 기록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락장에 떨어지면 전 개인적으로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싼 가격에 훌륭한 기업들의 지분을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전 최소 제가 꾸준히 투입할 수 있는 월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고 자산 배분을 통해 1차 안전장치를 만들며 미국 지수 ETF 상품을 통해 몇백 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2차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과거 투자 대가들의 철학과 마인드, 수많은 실패와 무용담 등을 학습하며 나만의 철학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쌓고 있죠. 주식 투자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있죠. 순전히 감정에만 의지하는 것, 브레이크 없이 질주만 하는 것, 결정적으론 패닉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느끼는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과 교훈, 그리고 공유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써너비였습니다.